왜 윤정이 쓰지도 않는 돈을 그녀가 갚아야만 하는가의 문제에 다다르면 남편과 윤정은 늘 평행선을 탈 수밖에 없었다. 박정님 794564 땡땡 780 계좌 6월 12일 납부 예정 이자 안내입니다. 유난히 하늘이 무거운 날이었다. 변덕스러운 4월, 여름과 늦가을을 오가는 듯 했지만 눈부셨던 5월이 지나 이제 6월. 윤정은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묵직한 구름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미용실 문을 열었다. 오전 예약 첫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에는 여유로운 시간이었지만 집이 너무 불편했다. 큰애는 학교, 남편은 직장에, 막내는 친정집에 가 있었으니 이른 아침에도 집에 있는 사람은 윤정 혼자뿐이었지만 불편한 마음을 가셔내는 게 여의치 않았다. 그런 마음에 더해진 이자 납부 예정 안내 메시지까지. 어차피 예약 시간이 있으니 더 빨리 출근한다고 돈을 더 벌게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윤정이 축축이 젖은 듯 무거운 몸을 일으켜야 했던 것은 몸이 무거운 것보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5평 남짓 아담한 미용실은 오로지 윤정의 공간. 윤정이 미용실 문을 열고 손님들이 머리를 하는 동안 밖에서 보는 눈에 불편하지 않도록 문에 걸어둔 커튼까지 걷어내자 미용실에서 풍길 수밖에 없는 온갖 냄새에 눅눅한 기운까지 훅 끼쳐왔다. 안 그래도 물을 많이 쓰는 곳인데 습한 날씨까지 더해졌기에 윤정은 눅눅함을 밀어내고 약간이나마 환기가 되기를 바라며 미용실 문을 반쯤 열어두었다. 윤정이 전날 미용실을 마감하면서 정리에 청소까지 싹 다 해두었기에 할 일은 별로 없었다. 늦은 예약 손님이 있어서 전날에도 11시에 일이 끝났지만 굳이 빨리 퇴근하려 서두르지는 않았다. 나는 왜 집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을까? 윤정은 가방을 대충 소파에 던져두고 미용실 의자에 앉아 드라이기에 전원을 꽂으며 속갯말을 중얼거렸다. 요즘의 윤정은 정말 그랬다. 청소나 정리야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하면 되는 거였는데도 윤정은 굳이 자정을 넘겨서까지 미용실을 깐깐하게 청소하는 걸 멈출 수가 없었다. 윤정의 성격이 지나치게 깔끔해서가 아닌 그저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서, 집이란 곳이 너무 불편해서 피곤으로 저려진 몸을 침대에 나른하게 뉘어도 잠은 좀처럼 쉽게 오지 않았다. 온갖 상념들이 몰려오고 그 상념들을 몰아내려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또 동원하는 식으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러다 깜빡 잠이 드는 시기여서 윤정의 수면 시간은 서너 시간에 불과할 때가 많았다. 남편은 소위 베개에 머리만 닿으면 코를 고는 사람이라 윤정의 수면은 더욱더 방해를 받았다. 남편이 우렁차게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윤정은 특히나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에 시달렸다. 그래 놓고 남편에게 원망과 미움의 감정을 갖는 스스로에 대해서 가책을 느꼈다. 하지만 어떻게 밉거나 원망스럽지 않을 수 있을까? 끝도 없이 갚아 나가야 하는 빚, 일을 하느라 온전히 돌볼 수가 없어서 막내를 친정집에 맡겨둔 일 등이
대체 누구 탓인 건지를 곱씹지 않고 윤정은 도저히 하루를 그냥 넘겨내지 못했다. 윤정이 미용실에서 일을 하느라 살림을 돌볼 겨를이 없었고 남편은 혹여 일찍 귀가하는 날에도 게임을 하거나 소파에 붙박이로 누워서 휴대폰을 보며 손가락만 움직이는 게 고작이어서 집안은 이미 사람 손이 닿은 흔적이 별로 느껴지질 않았다. 13살 큰아이는 요즘 아이답게 이미 사춘기가 한창이라 제 방에 틀어박혀 무얼 하는지 집에 있어도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고 아침이면 라면을 끓여 먹은 냄비만이 아이의 존재를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 윤정은 잠이 부족해 푸석푸석해진 얼굴을 무심히 들여다보면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만졌다. 어차피 마스크를 할 거라 눈화장만 했지만 화장을 하는 게 즐거웠던 기억은 이미 지난 지 오래였다. 40을 넘기니 피로는 물론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고민들이 얼굴에 남아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삶이란 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당연했지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잠을 자는 게 이토록 힘들었으니 눈 밑에 다크서클은 물론 피부결이나 탄력도 매일매일 엉망으로 나빠지고 있었다. 윤정은 직업상 손님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머리만큼은 잘 관리하려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다. 유행에 맞춘 컬러로 염색하는 건 물론 점점 더 긴 머리가 힘들어지는 나이임에도 다양한 스타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긴 머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윤정은 게을리할 수가 없었다. 자기 머리조차 제대로 만지지 못하는 디자이너에게 머리를 맡기고 싶어 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테니까. 어릴 적부터 외모를 꾸미는 게 좋았고 머리를 만지는 게 특히 좋아서 윤정은 미용 일을 일찍 시작했다.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사람들의 얼굴이 좋았고 머리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밝아지는 표정이 무엇보다 정말 좋았다. 좋아하는 것도 일이 되면 싫어지기 마련이라는데 윤정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몸을 갈아 넣어 일을 배우던 시절에도 진상 손님 때문에 울면서 지새웠던 밤들도 많았지만 윤정은 미용을 배워서 이 일을 천직으로 삼은 일을 결코 후회해 본 적이 없었다. 그만큼 미용 일을 사랑했지만 이 일이 위안보다 도피처가 된 후에는 예전만큼 기쁘게 일하지는 못했다. 수많은 고민이 윤정의 머릿속을 맴돌았던 탓에 일상을 유지하는 일조차 요즘은 힘에 겨웠는데 손님들의 머리를 만지는 일만큼은 2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손 덕분에 그나마 가능했다. 기계적으로 움직인다고 느낄 만큼 윤정의 인생 대부분을 지배했던 미용일조차 이제 윤정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윤정은 아침이면 꼬박꼬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준이는 간밤에 아픈 데 없이 잘 잤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를 묻는 전화였는데 딸애가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 바쁜 아침이라 늘 간략하게 끝나는 통화였다.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 패턴이었지만 윤정은 오늘 특히나 속이 상했다. 엄마가 서둘러 받는 게 느껴지는 전화기 너머에서 엄마의 말소리보다 혜준의 울음소리가 먼저 들려왔던 것이다. 혜준이는 이제 5살. 5살이어도 눈치는 빤해서 아침마다 제 엄마와 할머니가 통화를 한다는 걸 모르지는 않았는데
아침에 울며 불며 엄마를 찾을 게 걱정이 돼서 굳이 목소리를 들려주지는 않는 편이었다. 그쳐, 뚝, 그치라고. 밤톨만한 기집애가 아침 대바람부터 집안 시끄럽게 왜 울었삭기를. 윤정은 아이의 울음을 뚫고 나오는 아버지의 거친 목소리도 들었다. 손녀의 울음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고 짜증만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는 윤정에게 더없이 익숙한 것이었다. 혜준이는 5살 아이답게 어눌한 발음으로 울음 중간중간 엄마를 불렀다. 바꿔주랴? 엄마의 물음에 윤정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의 말은 한번 해보는 질문에 불과했고 윤정은 딸에게 제 엄마의 목소리를 듣게 해서 울음을 달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혜준이는 더욱더 엄마를 찾아 통곡하듯 울어댈 것이고 아버지는 아이를 데려가게 하라며 윤정의 엄마를 들들 볶기만 하겠지. 주말에 갈게. 미안해 엄마. 윤정은 혜준의 울음이 잦아들기도 전에 잡히기라도 할 듯한 불안감으로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고작 아이 둘을 기르고 있는데 왜 나는 그 아이들이 이토록 감당이 안 될까? 윤정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서 혜준처럼 앞도 뒤도 없이 그저 울어버리고만 싶은 심정이 되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윤정이 빚 없이 살아온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빚을 거의 갚았다 싶으면 또 빚이 생겼고 어떻게 빚을 또 질 수 있지 싶은 상황에도 빚이 더해졌다. 남편은 일을 버리고 빚을 내는 데에만 재주가 있었다. 윤정은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이 그렇게 다양한 줄 남편 덕분에 알게 됐다. 물론 더 알고 보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번다고 착각하는 방법이긴 했지만 남편이 빚을 내서 일을 벌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빚이라도 내서 일을 벌여도 큰 거 한 방이면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거 한 방은 대체 언제 터지는 걸까? 윤정은 큰애가 성인이 되어도 그런 날은 올 것 같지 않았다. 사업이나 투자를 모르는 윤정이 보아도 남편의 행보는 수상쩍기만 했다. 원래 저렇게 남의 말만 듣고 무작정 덤비는 게 맞는 건지,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가는 건데 아무런 공부도 없이 때가 무르익기만 기다리는 게 맞기는 한 건지 윤정으로서는 도통 모를 일들 투성이었다. 더 이상 남편의 이름으로 빚을 낼 수가 없으니 그 빚의 이름은 고스란히 윤정의 것이 되었다. 남편이 박봉이나마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에는 다녀야만 했고 윤정은 자영업자이니까 빚을 내도 크게 타격이 없을 거라는 것이 남편의 설득에 윤정이 넘어가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남편은 윤정의 아이들 아빠였고 윤정은 가정을 너무나 지키고 싶었으니까 왜 윤정이 쓰지도 않은 돈을 그녀가 갚아야만 하는가의 문제에 다다르면 남편과 윤정은 늘 평행선을 탈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그 빚이란 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인 건데 윤정이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윤정은 자기가 벌어서 남편의 빚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게 어째서 고작 협조라는 단어에 묶여야 하는 일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자와 원리금, 다가오는 대출 만기 상환 앞에서 윤정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더 오래 많이 일하는 것뿐이었다.
윤정은 드라이를 마치고 열기가 식지 않아 여전히 뜨끈뜨끈한 드라이기를 무릎 위에 올리고는 손가락으로 미간을 꾹꾹 눌렀다. 요즘에는 한 달에 온전히 쉴 수 있는 날이 겨우 하루 이틀에 불과해서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아침에 들었던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괴롭히는 이명으로 남았다. 이런 걸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있나? 윤정은 하루아침에 10년은 늙어버린 기분으로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박윤정, 41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기혼 여자. 돌파구가 필요한 나이, 아니, 돌파구가 절실한 사람. 돌파구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는 여자.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 딸도 내 손으로 키우지 못하는 엄마로 계속 살 수는 없어. 정말 더 이상은 안 돼. 편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